자,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핵심 정리, 데이터 분석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분석 계획의 이제 정의부터 한번 쭉 살펴볼 텐데, 데이터 분석 계획의 특징, 분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특정 그 분석 대상과 그다음 방법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분석 주제와 방법에 대한 특성상 네 가지 유형을 넘나들면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그 네 가지 유형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데이터 분석 주제의 유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의 대상과 그 다음에 그 분석의 방식이 있는데, 내가 분석의 대상도 명확히 알고 있고 분석 방식도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최적화를 우리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최적화를 얻어낼 수가 있고, 내가 근데 만약에 분석 대상을 잘 모르겠는데 분석 방법은 알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분석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만 어떤 그 분석 방법을 잘 몰라요. 이때는 어떤 우리가 솔루션을 얻어냈거나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석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분석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디스커버리 영역에서 이 영역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해보면 발견되는 것이죠. 미지의 세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분석 대상도 알고 우리가 그 방식도 아는 게 가장 좋겠네요 하는데, 이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쪽에 그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많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영역에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업무적으로 많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우리가 이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답을 얻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목적은 대부분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인데, 이게 4개 유형을 다 넘나들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목표 시점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 접근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 방식이 있고 혼합 방식이 있어요. 단기적 접근 방식 같은 경우는 과제 중심적 접근 방식을 볼 수도 있고, 가장 어떻게 범위가 작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면한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게 하면 목적인 것이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 그 퀵인 방식으로 분석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접근 방식인데, 이거는 지속적인 분석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전사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과제를 도출하여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혼합 방식 같은 경우 이 두 개 섞인 거죠. 그래서 분석 기획에 적합한 것이고,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분석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빠른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빠른 과제 수행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분석 기획 절차를 보면, 분석 기획 절차는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그리고 프로젝트 정의, 그다음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행 계획 수립,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용 계획 수립. 이거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절차는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분석 기획 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단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분석 기획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 이슈 도출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과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문제의 주요 이슈별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며 빅데이터 요건 정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요건 정의서를 토대로 그 개선 방향에 맞는 현실적인 분석 목표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관련 정보, 분석 타당성 검토, 성과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한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전에 측정된 자원과 예산,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분석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분석 목표 정의서, 프로젝트 소요 비용 배분 계획을 바탕으로 작업 분할 구조도 WBS도 작성을 한다는 것이고요. 보유 데이터 자산 확인 단계에서는 분석 목표와 프로젝트 계획을 기반으로 현재 보유 중인 데이터의 품질이나 규모, 유형 등을 확인하고 법률적 이슈나 제약사항 등을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다음으로 분석 데이터 플랜과 로드맵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마스터 플랜을 먼저 보면은 분석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제의 목적이나 분석의 목표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 절차를 보시면은 분석 마스터 플랜 시 일반적인 정보 전략 계획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 기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과제 도출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과제들을 빠짐없이 정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분석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그 우선순위 결정해야 되고요. 일단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분석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 전략기 방법론 ISP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SP는 뭐냐? 그래서 정보기술 및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와 외부 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여 새로운 기회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ISP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분석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IT 프로젝트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크게 전략적 중요도와 실행 용이성 관점을 볼 수가 있고요. 전략적 중요도 같은 경우는 전략적 필요성, 그다음 시급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실행 용이성은 투자 용이성, 그다음 기술 용이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필요성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목표나 업무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발생 가능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나 그 손실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시급성 같은 경우는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이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측정하는 것이고, 향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측정을 합니다. 투자 용이성 같은 경우는 과제 수행을 위한 시간이나 인력을 투입하는데 얼마나 용이한지 측정하는 것이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투자 예산의 확보 가능성 정도를 측정합니다. 기술 용이성은 과제에 적용할 기술의 안정성 검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과제 수행을 얻게 될 시스템과 하드웨어의 유지 보수가 얼마나 용이한지 측정하는 것이고, 과제 수행 시 개발 스킬의 성숙도와 신기술 적용성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IT 프로젝트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이라 했는데, 그럼 이게 분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야 하지만은, 분석이 어떤 리포트만을 할 수도 있지만 분석 시스템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 프로젝트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도 함께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분석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크게 ROI 요소를 보는데, ROI 요소로는 투자 비용 요소가 있고 비즈니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비용 요소로는 데이터 크기, 그 다음 데이터 형태, 데이터 속도가 있고요. 비즈니스 효과는 새로운 가치, 어떤 가치를 얻어냈느냐 보는 것이죠. 데이터 크기 같은 경우 데이터 규모, 양, 그리고 데이터 형태, 데이터 종류나 유형, 그 다음 데이터 속도, 데이터 생성 속도, 처리 속도, 이게 3V죠. 그죠? 보통 5V를 쓰는데, 여기서 5V 중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 하나 쓰지 않았기 때문에 4V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치 밸류가 있죠. 그죠? 밸류. 그래서 그는 분석 결과 활용을 통한 획득 가치,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실행을 위한 획득 가치, 실행을 통한 획득 가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ROI 요소를 고려한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평가 관점 보면은 시급성이 있고요. 그다음 난이도가 있습니다. 시급성 같은 경우 전략적 중요도하고 목표 가치 KPI가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획득 비용, 데이터 가공 비용, 데이터 저장 비용, 그다음 분석 적용 비용, 그다음 분석 수준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서 우리가 그 시급성 중요도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그 현재 관점에 전략적인 가치를 둘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중장기적 관점에 전략적인 가치를 둘 것이냐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인데, 그게 현재를 보느냐 중장기적 가치를 보느냐는 것이고요. 그래서 ROI 요소 그 비즈니스 효과를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난이도 같은 경우는 비용과 범위 측면에서 적용하기 쉬운 과제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냥 비용이 너무 많거나 범위가 너무 넓으면 힘들겠죠. 과제 범위를 POC 또는 처음부터 크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외부 데이터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 데이터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보는 것이고요. 이건 투자 비용적인 요소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투자 비용이 너무 커버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투자 비용 때문에 효과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은 이제 분석 로드맵 수립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종적인 실행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적 구현 로드맵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 과제별 선행 과제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 이건 한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그 분석 로드맵의 세부적인 일정 계획 수립을 보면은 반복적인 정년 과정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인다 해서 여기 반복적이죠. 여기서는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확보와 분석 데이터 준비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모델링 단계는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모델 단계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주요 주로 순차형과 반복형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해서 순차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순차형이 있고 반복형이 있죠. 반복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그 분석 방법론에서 그랬죠. 방법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딱 한 번 분석할 끝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복해서. 자, 이제 분석 문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분석까지 정의 도출 방법으로는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이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하향식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재정의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상향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그거죠. 대상이 명확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분석 방식도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요. 범위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내가 뭘 분석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하나하나 해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버텀업 방식으로. 그죠? 이거는 상향식 접근 방식인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먼저 해서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살펴볼게요. 하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에 출제된 적도 있고요. 문제가 주어지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각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계되어 수행할 방식입니다. 이렇게 명확해요. 하향식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데 가장 좋아요. 근데 모든 문제 명확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단계별 보면은 그 하향식 접근 방식은 키포인트가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계, 그 문제 탐색 단계 같은 경우는 그 현황 분석, 그 다음에 인식된 문제점, 전략에서 기회나 문제를 탐색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 탐색 단계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기반 문제 탐색도 할 수 있고, 외부 사례 기반 문제 탐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그 해당 그 현실 문제를 데이터 관점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분석 문제 변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해결 방안 탐색,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관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 옵션들을 도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당성 평가. 타당성 평가에서는 데이터 분석 타당성 평가죠. 타당성 평가하고서 그 다음에 과제 선정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 하향식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제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하향식 접근 방식 핵심만 다뤄봤고요. 다음에 상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상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의 정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재정의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상향식 접근을 풀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하향식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다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역으로 추적하면서 문제를 도출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문제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고 해결 방안도 문제 데이터 분석 통해서 제출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이트 도출 및 시행착오를 통한 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일단 기존 하향식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향식 접근 방식은 솔루션 도출을 유의하지만은 새로운 문제 탐색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하향식 접근 방식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에는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명확한 경우 하향식 방식이 빨리 풀 수 있고 명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향식 접근 방식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 1이라는 건 이거는 그 분석 기획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 실제 유형 1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단계로 옳은 것이 있습니다. 개선 사항 도출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자, 이게 답은 뭐예요? 자, 3번 도메인 이슈 도출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받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도메인 이슈 도출 단계에서 뭘 하는지 이거 암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해를 할 수도 있지, 많이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험은 그 기본적 이해를 하고서 암기해야만이 빨리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획 절차, 분석 기획 절차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예요. 제가 앞에서 그 말씀드렸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다고요. 답은 2번입니다.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그 다음 프로젝트 정의,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그 다음 프로젝트 이행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출제형 2번이 이거는 분석 우리가 마스터 플랜 로드맵 설정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분석 기획에서 우선순위 우선순위죠. 고려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답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 ROI, 그다음 시행 용이성, 중요하죠. 근데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은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형 2번입니다. 보면 계속 보시죠. 자,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봅시다. 데이터 분석 기획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예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분석 과제의 중요도나 난이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죠. 중장기적 관점은 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이다. 맞죠? 그 과제의 목적이나 그 목표에 따라 부분적인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로드맵 설정 시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요소 사항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과 및 ROI 맞죠? 시급성 맞죠? 전략적 중요도 맞죠? 분석 데이터 적용 아니죠. 이거 앞에서 봤던 문제 비슷한 문제죠. 다른 회차에서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딱 보면은요, 다 우리 책에서 본 내용이어서 다 맞지 않나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1번 전략적 중요도, 비즈니스 성과와 ROI, 그리고 분석 과제의 실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한다 했는데, 자, 이 1번 같은 경우는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도 다 지문상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그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2번, 3번, 4번 지문은 이거는 분석 로드맵 설정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거서 어떻게 본 내용인데 하지만은 본 내용이지만은 이거는 그 문제에서 물어본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출제 유형입니다. 그 분석 과제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석 과제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하향식 문제 탐색 과정, 하향식 문제 탐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그 하향식 문제 탐색 과정에 4개의 단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문제 탐색은 개인이 생각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나열한다. 자, 이거는 뭐 이 이론을 모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개인 생각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나열한다. 이 정의가 아니죠. 문제 탐색 같은 경우는 문제 탐색 단계에서는 현황 분석, 그다음에 인식된 문제점, 그다음 전략에서 그 기회나 문제를 탐색한다. 근데 이게 정의인 거지.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게 한 이거 문제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지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문제 정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크기나 유형을 고려한다. 그렇죠. 고려해야 되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한다. 그렇죠. 데이터 분석 주기는 분석 단계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고려해야죠. 이것도. 그죠. 그리고 분석 문제 정의의 주제로 그 개인과 조직을 나누어 고려한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 기획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